우리 학원은 숙제가 없는 학원이에요. 자, 합성함수, 역함수. 간단하게 정리 빨리 합시다. 이거 뭐 특별하게 어려운 얘기는 없고 까먹었을 만한 내용들 정도만 좀 포인트 찝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합성함수는 이제 뭘 가지고 합성한다고? 대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럼 대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F 합성 G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겉함수를 F라고 하고요, 속함수를 G라고 하죠. 그러면 겉함수 안에 속함수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인 거야. 그럼 얘랑 얘랑 결국 표현이 똑같은 표현인 거잖아. 그러면 내가 X를 어디다가 집어넣어? 제일 처음에 대응되는 거 속함수인 G죠. G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나온 결과 물들을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 F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가 속함수 G의 정의역이 되고 얘가 치역이 되고요. 그럼 얘가 치역이자 뭐가 될까? 누구의 정의역이 되는 거야? F의 정의역이 되죠. 그러고 나서 나오는 최종적인 결과물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하니까, 그럼 합성함수는 얘가 1로 갔다가 그게 다시 1로 연결이 되면서 최종적인 정의역과 최종적인 치역이 되는 거 맞지?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 뿐인 거고. 그럼 여기에서 합성함수도 결국은 함수야. 그러면 그 함수로서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려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애들이 전부 다 화살을 쏘면서 그 다음에 한 번씩만 대응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합성함수는 항상 존재하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죠. 합성함수로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게 있었거든. 그게 뭐였어? 네, 합성함수로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 합성함수가 존재할 조건. 그래, 저 표정은 들어본 적은 있다라는 표정이야. 연속이 갑자기 왜 나오냐? 연속이. 정의역과 관련돼 있는 건데 맞죠? 맞아요. 속함수의 그러니까 1대1 치역이요. 겉함수의 정의역에 뭐여야 하게? 포함이 되어야 해요. 부분집합이어야 돼.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에 포함이 되는 상황이어야지만 합성함수로서 정의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치역이 뭐 이렇게 쐈는데 G라는 애의 정의역이 이렇게 두 개 꼴랑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 치역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합성함수가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부분집합이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알고는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 성질은? 합성함수의 성질. 첫 번째는 우리 이거를 가지고 무슨 법칙이라 그래요? 교환법칙이라 그러죠. 교환법칙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대응의 순서가 G 갔다가 F 가는 거랑 F 갔다 G 가는 거랑 그 결과가 정의역에 따른 치역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지 어떤 특정한 애들은 성립하는 경우도 있죠. 항상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또 F 동글 G 동글 H랑 F 동글 G 동글 H가 있을 때 괄호가 요렇게로 있는 거랑 요렇게로 있는 거, 이건 이제 결합법칙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얘가 여기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대응의 순서는 무조건 안에 것부터 시작이 될 거다 보니까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그냥 괄호가 없는 것처럼 푸셔도 되고, 괄호가 여기 있다고 쳐도 이렇게 바꿔서 푸셔도 되고, 이거는 편한 대로 가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항등함수에 대한 표현이 있었는데, 항등함수를 우리가 보통 i라고 하거든. 그럼 i랑 어떤 fx라는 애랑 합성을 해. 그럼 걔는 뭐가 돼? i랑 fx랑 합성하면 그냥 fx가 돼요. 당연한 얘기지 않냐? i라는 게 항등함수니까 1은 1, 2는 2, 3은 3,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1, 2, 3이랑 그 다음에 이제 f가 어디 있던 상관은 없는데 f도 1, 2, 3이고 이렇게 생긴 함수가 f라고 쳐봐. 그러면 이렇게 대응이 됐을 때 뭐 뒤로 가도 마찬가지고요. 1은 2한테, 2는 1한테, 3은 3한테 가지. 근데 그게 결국 누구랑 똑같아? 1은 2한테, 2는 1한테, 3은 3한테. F랑 똑같죠. 항등함수인 경우에는 그냥 얘는 의미가 없다. 즉 없애줘도 된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 맞니?
그러면서 얘가 역함수랑 엮이니까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냐면 자 여기에서 우리 F랑 F의 역함수는 합성하면 뭐가 되죠? 1이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 그럼 1이 여기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야? 항등함수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역함수에서 우리가 얘랑 얘랑 합성을 했다라고 치면 이거를 그냥 없애버려서 결과는 x야 라고 바꿔줄 수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가 항등함수기 때문에 지워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치? 얘들아 수업을 시작한 지 10분이 안 됐는데 저 근데 이거 저 이거 특성 그러니까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안 읽기만 하면 잘 하품을 3번이나 하면 제가 가슴이 아파요. 아니 모든 학원이 다 그래요. 자랑이다 임마. 자랑이야. 별로 졸리지 않아. 자랑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상황들 중에 요거 야 설마 요거를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굳게 믿어 의심을 하지 않아요. fn 플러스 x가요 f 동그래 f의 n x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 뭔 뜻이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계속 합성해라죠. 그지? 이거 못 풀면 진짜 개 빡친 포인트예요. BBP. 근데 교재에 이거 바꿔놓을까 봐. BBP. 빡친 포인트. 진짜 야 이거 모르면 난리 난다. 이거 그냥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혹시 나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만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F1은 보통 F라고 줄 거거든. 그럼 F2의 X는 얘니까 얘 무슨 뜻이야? F랑 F랑 합성해라죠. 그러면 F3의 X는 FX지. 그냥 동글이라고 쓰자. 힘들다. 그럼 이렇게 되면 몇 개를 합성하라는 얘기야? 3개 합성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자 여기까지는 좋아. 이거를 이제 모르면 뒤지는 건데 만약에 fx가 x 플러스 2고요. 그럼 우리한테 f의 100에 2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얘는 f를 100개를 합성해서 FFFFF인 거야. 그럼 2를 넣고 그 결과를 계속 집어넣는 상황인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래? 어떻게 구할 거야? 근데 우리 그래도 이것저것 배웠으니까 8 야 f 일단 보자. f1은 얼마야? F1은 3 4죠? f2는요? F1은 F2는요? 6이죠? F3은요? 8 그러면 F100은요? 이러면 안 돼. 여기서 멈칫하면 안 돼. F100은 뭐야? 현서야 믿을 건 너밖에 없다. 저희 왜 아니 잘 믿을 수 있지. 200. 202요? 이게 뭔가 2씩 증가하니까 규칙만 선생님 저기 그러니까 그 규칙은 찾을 수 있어. 규칙이 저기 저 작은 숫자하고 저 괄호 있는 2 있잖아. 근데 저기에다가 3하고 예를 들어 3하고 2를 곱하면 6이잖아. 근데 또 거기다가 2를 더하면 8이잖아. 그리고 또 위에 거는 2 곱하기 2가 4잖아. 그리고 거기다가 2를 더하면 6이 되잖아. 자 봐봐. 그렇게 찾으면은 나중에 이거 조금 더럽게 나오면 못 찾아요. 자 우리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2 더하기 2죠. 얘는 그거에다가 2를 그러니까 이거를 또 넣는 거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지. 맞아? 그럼 여긴 2 더하기 2를 몇 번? 2번인 거야. 그럼 얘는 뭐야? 2 더하기 2를 몇 번? 3번인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 한 거잖아. 아이 맞아.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맞는데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짜맞추는 게 아니라 뭘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이 중간에 연산 과정을 계산을 하지 말고 지금 나처럼 이게 좀 이거를 풀이 과정이라기보다는 연산 과정을 나열을 해놔봐. 저 3자리 100.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 더하기 2 곱하기 100이 되는 거니까 202가 되는 거지. 그치? 아이 틀렸다고 안 했잖아. 내가 언제 틀렸다 그랬어. 맞을래? 자 그래서 규칙 좀 깔끔하게 찾으라고 그냥 대충 두루뭉술하게 이게 아니라 분필을 씹어 먹어버릴까 보다. 문교 탄산 분필. 이거 문교 탄산 분필 아니고 하고로모예요. 비싼 거. 하고로모. 네. 하고 두 개. 학고 아니고요. 방송 인방 그만 봐 임마. 인방 좀. 야 이게 그럼 첫 번째 상황이야. 근데 요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도 있을 거냐면 왜 이렇게 신났어? 왜 신났어? 왜 해마애가? 아니 쌤이 힘들어하는 게 너무 보여서. 뭐 안쓰러워서 울상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안쓰러워
그런 거지? 아니 졸라 신났어. 우리 집 강아지가 간식 먹기 직전 표정이야. 이러고 보고 있는데. 아 그러면 이거를 넣는데 얘가 가끔 가다가 분수꼴의 형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계산이 더러울 때가 있어. 그럼 이거는 문제가 일단 유형이 크게 두 가지야.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규칙을 찾아서 얘를 찾아내는 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숫자가 더럽다라고 하면 넣다 보니까 더러워. 그럼 그때는 뭐냐면 실제로 식을 합성을 하셔야 돼요. 식을 합성하면은 얘가 생각보다 깔끔하게 떨어질 때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이제 저기 종류가 두 개예요. 나도 모르게 영어를 쓸 뻔했어. 종류가 두 개인 거야. 그러면 뭐? 첫 번째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규칙 찾기. 두 번째는 식을 진짜로 합성을 해버리는 거. 대부분 아마 항등함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규칙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건데 얘 가지고도 확인은 할 수 있죠. f의 2의 x는 뭐냐면 x 플러스 2에다가 x 플러스 2를 집어넣은 거. 그럼 f의 3의 x는 뭐야? x 플러스 2 곱하기 2에다가 2를 또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x 플러스 2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fn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x 더하기 2 곱하기 n이야 라고 바꿔버리시면 되겠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다. 자, 이거는 틀리면 욕을 뒤지게 먹어야 한다. 그쵸? 빡침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gx를 구해라는데 이거는 뭐 혹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기다 쓰자. 양이 뭐 많지 않으니까. 야, g에 2x 플러스 3은 x 플러스 1 요 딱으로 주면 이거 가지고 gx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저 안에 거를 다른 걸로 얘를 뭘로 잡아? t 같은 걸로 잡은 다음에 2x 플러스 3을 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t-3을 2로 나눈 다음에 이거 집어 넣어주시고 gt로 바꿔서 계산하면 끝인 거지. 자, 요거를 못하지는 않을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거 사실상 합성함수 그래프의 메인은 합성함수 파트의 지금 메인은 역함수랑 엮이는 거랑 네, 수투요. 자, 합성함수 그래프. 자, 그래프 그리는 법이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베스트는 세 가지를 다 우리가 연습을 해놓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우리 그냥 좀 실제로 편하게 푸는 방법으로 푸시고 그 대신 상황 파악은 좀 정확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합성하라 그러면 식합성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0페이지랑 11페이지 봐봐. 이거 하고 싶냐? 하고 싶어? 근데 제가 이거 합성함수 수업 처음 들을 때 이거 이하를 못 펴가지고 했어? 지금 시간이 좀 지났어요. 까먹었어? 언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짜 합성을 하면 이게 머리가 빠개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시간 여유 있으시면은 내가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긴 하는데, 자 일단은 얘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치역을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대응을 그대로 쫓아가는 상황이 있다라고 치면, 두 번째는 점 찍기예요. 이것도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실제로 이게 가르쳐주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점 찍고 그냥 후딱후딱 그려버리더라고. 이게 사실 나쁘지 않은 게 어차피 합성함수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은 직선일 거거든요. 2차나 곡선으로 안 줄 거야.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직선으로 주어지니 점 찍고서는 연결해버리는 게 제일 베스트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실제로 식합성인데, 자 식합성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지금 이거 뭐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고 식합성이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요 식을 다 쓰세요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어차피 직선일 거니까 점들 찾아가지고 직방 세워버리는 게 더 편하겠지. 이해돼? 자, 그래서 그렇게 푸시는 게 베스트일 것 같다라는 거고, 자 간단하게 우리 기본적인 방법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는데,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1이고요, 여기가 2고요. 이렇게 연결되는 함수가 있대. 얘가 이제 fx래.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f동글 fx의 그래프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 어떻게 그릴까 하고 보면은 일단 x가 0부터 1까지 커져요. 그쵸? 그때 y 값이 어떻게 돼? 0부터
2까지로 바뀌지. 그러면은 그 0부터 2까지가 치역이니까 걔가 다시 뭐가 돼야 돼? 정의역이 돼야 돼. 그럼 걔가 0부터 2까지가 x의 범위가 되면서 다시 0부터 2까지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그려지는 범위가 어떻게 돼? 0부터 2까지니까 0 됐다가 2 됐다가 1로 떨어지는 거 맞아? 그럼 지금 보라색이 최종적인 치역인 거니? 그지? 그 다음에 파란색이 최종적인 정의역인 거네? 그러면 여기 이 그래프는 실제로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여기가 0부터 1까지 2까지 해서 0부터 1까지는 요 범위에서는 최종적으로 누가 그려지는 거야? 보라색이 그려지는 거야. 0, 2, 1로 가는 거니까 0에서 2 찍고 다시 1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됐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에서는 정의역이 1부터 2까지일 때 그때 치역은 뭐가 돼? 2부터 1까지가 돼요. 그럼 우리는 다시 뭘 집어넣어야 돼? 2부터 1까지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2부터 1까지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나오는 y값은 뭐가 나오니? 1부터 2까지가 나오죠. 그래서 1부터 2까지 연결해 주시면 얘가 뭐? F동글 F그래프 되는 거네. 어렵지 않지? 자수. 왜? 저 이거 되게 못해요. 그래 지금 이제 그래 해야 되는 거야. 뭐 이해됐어 안 됐어? 안 했어요. 너 표정 뭐야? 아니야. 알만 알뻔. 알뻔. 너는? 지금 두 명이 벌써 나왔으니까 저는 아니 솔직하게. 아니 왜냐면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내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니마니가 돼요.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봐봐. 방금 했던 걸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아 똑같은 걸로? 알았어. 0부터 1까지가 치역 정의역이야. 제일 처음 정의역. 그러니까 우리 합성함수 아까 기억나? 정의역이 치역이 됐다가 그 치역이 다시 정의역이 돼서 겉함수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정의역에서 대응되는 애들이 최종적으로는 겉함수의 치역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파랑이랑 보라색이야. 중간 게 연두색이고. 자 봐봐. 그러니까 숙함수에다가 1을 넣었는데 그 1이 2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2가 이제 그 겉함수의 정의역이니까 그걸 이제 이해 개소리. 왜 이렇게 되지? 이런 이거 느낌인가? 합성함수 아니죠? 합성함수요. 합성함수. 아 얘는 아니고 얘가. 아까 그 위에 자 봐봐. 다시 봐봐.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점들이 아니라 그 점들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추적을 해보는 거야. x가 0부터 1까지 변할 때 y값은 0부터 2까지 변해. 그럼 걔를 다시 어디다 넣어야 돼? 0부터 2까지를 순서대로 f에다 넣는 거야. f에다가 하니까 f 이거잖아. 여기다가 0부터 2까지를 집어넣는 거야. 그랬더니 뭐가 나와? 0부터 2 됐다가 1로 떨어지는 거 맞지? 그래서 0부터 2 됐다가 1로 떨어지는 그래프가 0부터 1까지에서 그려진다고. 다시 1부터 2까지를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2에서 1로 가잖아요. 2에서 1로 가니까 2에서 1로 다시 집어넣어보면 1에서 2로 올라가지. 그래서 1에서 2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해돼? 자, 쉬운 거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여기가 이제 1이에요. 2고요. 여기가 2예요. 그럼 내가 이거를 F라고 했을 때 우리 F 합성 F를 그려볼 거야. 1, 2, 여기가 똑같이 2. 그럼 0에서 1 갈 때 0에서 2 가요. 0에서 2를 집어넣어주면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다시 1부터 2까지는 2부터 0까지. 2부터 0을 넣으시면 이렇게 뾰족. 그래서 어차피 뾰족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괜찮지? 자, 2부터 0까지가 나왔잖아. 1부터 2까지를 넣어. 1부터 2까지를 넣었어. 그랬더니 y값이 2부터 0까지로 변했어. 그럼 걔가 정의역이 될 거니까 2부터 0까지를 집어넣어봐. 그러면은 그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0에서 2 됐다가 0 되는 거지. 0에서 2 됐다가 0 되는 거. 괜찮지? 자, 한번 업그레이드. 지금은 구간의 간격이 동일하죠. 두 개의 함수가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는 상황이지. 자, 이번엔 구간의 간격을 다르게 잡을 거야. 이게 조금 빡치거든요. 잘 봐봐.
지금 함수 몇 개야? 3개지. 그려볼래? F 합성 F. 못해도 되니까 그려보세요. 여기 책은 보지 말고 밑에 빈 공간 나오면 되나? 못해도 돼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자, 아까랑 똑같이 일단 0부터 3분의 1까지 한번 끊어보자. 그럼 여기에 3분의 1이 있을 거야. 그럼 봐봐. 0부터 3분의 1까지는 0부터 1까지가 되죠. 그럼 0부터 1까지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바뀌는 지점이 요 사이에 일단 압축이 돼서 그려줘야겠네. 그러면은 여기에 구간 3개짜리가 하나, 둘, 3개짜리가 여기 이 1 찍고 그 다음에 2분의 1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1로 가는 이런 모습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 다음에 다시 3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그럼 3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는 얘네들을 찍어줘야 돼. 여기까지. 그렇지. 1부터 2분의 1까지를 집어 넣어주면 0부터 2분의 1로 가죠. 0부터 2분의 1로 가니까 이렇게 가겠네. 그 다음에 다시 2분의 1부터 1까지를 보면 2분의 1부터 0까지가 되고요. 2분의 1부터 0까지를 집어 넣어주면은 어디가? 2분의 1, 1, 0이지. 2분의 1, 1 갔다가 다시 0으로 가야 되는 거네. 여기까지 괜찮아? 잘했지? 자, 우리 큰 산은 넘은 거야. 그럼 문제는 뭐냐면 식 세울 수 있겠어? 이거 그냥 구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면 되죠. 구간 나눠서.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나뉘었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 알지? 1. 요 점의 좌표 알아요. 2분의 1. 문제 없어요. 얘가 문제죠. 얘가 문제죠. 여기는 1이니까 문제 없고. 얘네를 알아야 식을 세우건 나발이건 할 거 아니야. 책 보지 말고. 책 본 거 말하지 말고. 아니 그냥 곱하면 되지 않아? 어떻게 곱해? 저 3분의 1에다가 그냥 3분의 1에 꼬라지가 딱 봐도 생게 때린 거 아니야? 3분의 1에다가 3분의 1 자, 이게 감이 좋은 건지 그냥 찍어서 맞춘 건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를 어차피 연습을 할 때 우리 점 찍는 것도 연습을 할 거거든. 점 찍는 거. 그러니까 막말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치? 근데 이제 만약에 되게 더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도 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럼 그렇게 복잡한 경우에는 뭐가 괜찮아? 그냥 점 찍는 거지.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점을 대입해서 찍어야 되겠냐? 라는 거거든.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래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가지고 구간이 6개로 나뉘었죠. 그지? 그럼 그 구간이 나뉘는 경계 0이랑 1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중에서 3분의 1이랑 2분의 1도 알아. 그지?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좌표를 집어넣어야 그 경계인 지점들의 좌표를 다 구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다 그냥 보이는 대로 0 넣고 3분의 1, 2분의 1 넣어서 F에 F 동글 F0이랑 F 동글 F3분의 1이랑 F 동글 F2분의 1이랑 그 다음에 F 동글 F1을 구해서 이거 4개를 점을 찍어버리잖아. 그럼 무슨 일이 생기나 봐봐. F0은 0. 0을 또 넣으면 얼마? 얘는 0. F3분의 1은 얼마야? 1이죠.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이죠. F2분의 1은 얼마죠?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죠? 2분의 1이죠. F1은 얼마일까? 0. 또 넣으면 0이죠. 그럼 얘는 우리 이거 4개만 찍어버리면 그래프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찍혀서 요따구의 모습의 그래프가 돼요. 이게 맞는 그래프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별 생각 없이 그냥 보이는 것만 대충 찍어버리면 제대로 된 그래프가 안 나온다고. 그지?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정확하게 찾으려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줘야 될까인 거거든. 그럼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합성함수의 원리 자체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구간이 3분의 1이랑 2분의 1이랑 1에서 갈리잖아. fx가. 그치?
야, 그러면 내가 x를 잘 생각해봐. 속함수에다가 집어넣고 그거를 겉함수에 다시 넣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뭐가 궁금한 거야? 우리 수투에서도 비슷한 거 했었는데 합성함수 극한할 때. 괜히 얘기했나? 자, 겉함수에서 뭐를 집어넣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x를 fx로 넣고 그거를 다시 f에다가 집어넣는 상황인 거잖아. 얘가 지금 속함수고 얘가 지금 겉함수라고 치면 그럼 내가 여기로 들어갈 때 3분의 1이랑 2분의 1이 될 때가 문제인 거 아니야? 그지? 거기가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겉함수에서 볼 때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가 겉함수가 구간이 나뉘는 경계인 3분의 1과 2분의 1이 되는 그 지점에서 최종적으로 제일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하품하지 마. 아니요. 그러면 하나인데. 뻥치시네. 아, 좀 진짜요? 담았어. 그러면 3분의 1이 될 때가 언제냐면 요때예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 될 때가 언제냐면 요때거든. 그럼 우리는 구간이 나뉘는 그 경계인 지점이 되게 해주는 속함수의 x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그게 어디냐면 여기 하나랑 이렇게인 거지.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랑. 근데 그 중에 하나는 2분의 1이니까. 그럼 요거를 이제 찾아주면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찾아? 요 직선의 방정식이 3분의 1 되는 값이죠.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얼마? 3. 그럼 y는 3x. 그리고 나서 끝이죠. 0,0 지나니까. 그럼 얘가 3분의 1이 되는 값을 찾으면 얼마가 나와? 9분의 1이 나오죠. 아, 여기가 9분의 1이야. 그리고 얘가 2분의 1 되는 거 찾으면 얼마 나와? 여기가 6분의 1이네. 그리고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 세워가지고 이게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겠지. 지금 딱 보니까 모양새가 기울기 1이고 아니다. 기울기가 아니다. 기울기가 그럼 얼마냐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1, 2.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 뭐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걔랑 얘랑 또 연립하고 얘랑 또 연립해주면 여기 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계산을 제가 열심히 다 해놨어요. 그래서 3분의 1이랑 마지막에 하나가 3분의 2가 나오거든. 그럼 우리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찍어주셔야 되는 거냐면 f 동글 f의 9분의 1이랑 f 동글 f의 6분의 1이랑 f 동글 f의 3분의 2만 찾아서 그 점들 찍어가지고 연결해 주시면은 무조건 이 그래프 나오겠지. 이해돼? 그럼 무적이 되는 거예요. 합성함수가 어떻게 나와도 식도 다 그릴 수 있고 그래프도 다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가 돼? 근데 저 빨간 줄 있잖아요. 야. 저기가 이제 치역이 3분의 1하고 2분의 1이잖아요. 네. 빨간 줄. 네. 그거 두 개만 해도 돼요. 그거 두 개만 하면 얘네 세 개만 나오잖아. 그러면 뭐만 나올 거냐면 여기랑 여기만 나오죠. 그럼 여기야 뭐 그냥 센스거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나와버리겠지. 그러니까 다 찾아야지 찾을 거면. 그지? 해서 우리가 그냥 대충 러프하게 그래프 정도만 그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제일 처음에 한 대로 푸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식을 세워야 되거나 뭔가 좀 디테일한 상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가 나? 점 찍어가지고. 그럼 그 점을 찍을 때는 이런 애들은 사실 쉽게 나와요. 문제가 안 될 텐데. 근데 뭐 해주면 돼?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찍어주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겉함수가 3분의 1이랑 2분의 1 구간이 나뉘는 경계가 3분의 1이랑 2분의 1이니까 속함수가 3분의 1이랑 2분의 1이 되게 해주는 x값을 찾아서 거기를 조사하시면 조사가 아니지 이건 그게 우리 수트가 아니니까 조사가 아니라 그 지점의 함수값을 찾아주시면 그리고 점 찍고 연결하시면 그래프 그릴 수 있다고. 괜찮지?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못 그리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가슴이 아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합성함수에서 나오는 상황 중에 근을 물어보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근을 진짜 구하라고 하면은 좀 빡세지니까 어떤 걸 둘러서 물어보냐면 실근의 개수를 물어볼 때가 있어. 합성함수에서 실근의 개수를 물어볼 때가 있어. 자, 봐봐. 그럼 내가
f 동글 fx가 있는데 걔가 fx야 라고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주는 거야. 그럼 fx가 어떻게 주어져 있을 거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칠게요.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칠게. fx가. 자,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근의 개수는 몇 개야?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얘를 이렇게 보면 t로 치환할 수 있죠. ft는 t다가 되겠지. 그럼 이거 해석이 어떻게 돼? ft라는 애랑 y는 t라는 애랑 y는 t는 여기서 t는 변수잖아. 그러니까 뭐야? y는 x죠. 라는 애랑 만나는 교점. 여기를 내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이걸 만족시키는 세 개의 근이 있는데 걔가 알파, 베타, 감마인 거네? 맞지?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최종적인 x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t가 누구였냐면 t가 얘네 세 개니까 t가 fx였으니까 우린 fx가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네. fx가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건데 그럼 얘가 fx고 알파는 여기야. 그럼 몇 개? 한 개. 베타가 되는 거 몇 개? 세 개. 감마가 되는 거 몇 개?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럼 2개 되겠지. 그럼 총 몇 개 나오는 거야? 6개의 근이 존재하겠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 얘가 2차 함수야. 오, 깜짝이야.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 이렇게 하자. fx가 5야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하면 돼? 겉함수부터 가는 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겉함수부터 가는 거야? fx가 언제 5 되는지 찾아. 여기가 5라 칩시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 2개지. 그래서 얘가 2랑 4가 나왔다 칠게. 그러면 우리는 얘가 2랑 4니까 다시 뭐 찾으면 돼? fx가 2가 되고 4가 되는 x값 찾으면 돼. 자, 여기를 내가 x축으로 잡을게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가자. x축이야. 그럼 2 되는 거 어디야? 여기 어디. 4 되는 거 어디야? 여기 어디. 그럼 걔네들이 만나는 교점은 여기야. 실근의 개수는 몇 개야? 4개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대칭축이 0이라고 칠게요. x축, y축 이렇게 있어. 자, 그럼 여기 모든 실근의 합은 얼마죠? 0이죠. 두 개 합은 대칭축의 2배, 대칭축의 2배니까 0, 0 해서 잘 따라하고 계십니다. 어렵지 않죠? 역함수는 대응관계가 뒤바뀌는 상황을 역함수라고 하고요. 그럼 x랑 y의 위치를 바꿔줬으니 정의역과 치역도 역할이 바뀌셔야 되는 거야. 그치? 역함수. 역함수. 역함수 제일 첫 페이지 피시면 돼요. 자, 그럼 역함수 어떻게 구해? 그냥 fx 구하고 다시 f에다가 y는 fx라고 하면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역함수를 구해주려면 x랑 y랑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y는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라는 과정이 이렇게 정리가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역함수를 구하는 거였잖아. 그치? 결론은 뭐야? x, y 바꾸신 다음에 뭐 순서는 상관은 없고요. 바꾸신 다음에 y는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네. 맞지? 그냥 어떤 방법도 있냐면 내가 만약에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양변에 역함수를 씌운다라고 보는 것도 괜찮아. 여기다가 역함수를 씌워주면은 f의 역함수 y가 되고 여기다가 역함수를 씌워주시면은 f의 역함수 동글 f 역함수 f가 되죠. 그럼 우리 이거는 무슨 함수라고? f 역함수랑 f랑 합성하면 항등함수라는 건 아까 했잖아. 그치? 그럼 얘가 날라가 버리면서 그냥 우변에 x만 남아. 그 다음에 x랑 y랑 바꿔주시면 f 역함수 x는 y다 하면서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네. 이해되죠? 자, 이 상황도 종종 써. 역함수 그 함수에서
많이 써요. 많이 써요. 그리고 되게 저거 찾고 되게 쾌감이 느꼈어요. 야, 이거는 역함수 존재 조건은 동치가 뭐였죠?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뭐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 1대1 대응. 이거 모르시면 뒤져야 돼요. 진짜 잘 기억하고 계시군요.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이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동치야. 아예 그냥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왠지 설명은 안 해도 돼. 나? 불안하니까 그냥 해야겠다. 정역과 치역이 같다. 봐봐. 정역과 치역. 봐봐. 야, 얘 함수야 아니야? 아니. 왜 아니야? 아 맞죠. 아, 맞다. 함수잖아. 상수. 상수함수잖아. 아, 함수예요. 근데 얘는 역함수가 존재해? 안 해. 왜? 아, 정역과 치역이 같잖아. 아, 이건 캣소. 정의역이랑 치역이 왜 같지? 아, 그게 아니라 정역과 치역. 상점이 여러 명. 얘가 여러 개 쓰면 안 되잖아. 아, 네,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그럼 야, 이렇게 되면 아니죠. 얘 왜 안 돼? 저기 소위 4는 못. 그렇지. 소외된 애가 있죠. 소외된 이웃은 도우셔야 돼요. 얘가 화살을 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함수의 정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깔고 가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건 뭐 혹시나 해서, 자, 성질 F 역함수에다가 역함수 씌우면 뭐 되게요? 그냥 그냥 F 되죠. 그 다음에 F 이건 아까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요거는 F 동글 G가 X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옛날에 봤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하나가 역함수. 그죠? G가 F의 역함수다. 아, 그냥 껍데기만 바꿔 끼운 거지. 아까 한 거잖아. 여기 지워지는 거. 그래서 G가 F의 역함수다라는 거 캐치하고 계시면 되고, 자, 뭐 이런저런 성질들을 배우기는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역함수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역함수를 구하기 싫어서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일이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값들을 찾아내냐라고 하면은 우리 당연한 얘기잖아요. 역함수 이게 지금 F라고 쳐봐. 그럼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F에다 1 집어넣으면 2 나오죠. 그럼 F의 역함수에다가 2 집어넣으면 뭐 나오죠? 1 나오죠. 대응 관계가 뒤바뀌죠. 그러니까 역함수나 원래함수 둘 중에 하나를 준 상황에서 함수값을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야, 얘를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원래함수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2가 나오지를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K값 찾으시면 걔가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이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3개짜리 합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요거의 전체 역함수를 씌워버리면, 야, 대응은 항상 속함수에서 겉함수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걸 역함수를 씌웠다는 얘기는 대응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그럼 얘는 겉함수에서 속함수로 돼야 되는 거니까 F 역함수, 그 다음 G 역함수, 그 다음 여기는 H 역함수가 되면서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역함수의 기하적인 성질. 여기서도 이제 또 빡친 포인트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라 굳게 의심을 하지 않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야, 역함수의 기하적인 성질이 뭐야? 역함수는 무슨 대칭이야? 원점. y는 아, 원점. 그래, x는 y는 x는 X는 말고. 그건 맞는데, 근데 원점 대칭이랑 그게 뭐 왜 나오는 거야? 뒤지고 싶어? y는 x 대칭이에요. 그지? 야, 그럼 봐봐라. 이게 어떤 함수가 있는데 fx가 이렇게 있는데 걔가 이렇게 생긴 애야. 얘가 내가 fx라고 하면 얘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겠죠. 그지? 그럼 얘를 역함수라고 하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어디에 생겨요? 누구 위에? Y는 X. y는 x 위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얘네들을 연립할 게 아니고 원함수와 누구를 연립해야 돼? y는 x랑 연립을 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을 찾을 수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참거짓 판단이야.
역함수와 원래함수의 교점을 찾으면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다. 가서 원래 교점 찾아보고. 왜? 이거 아니었어요. 왜? 예전에 다녔던 수학학원에서 아니라는 그래프를 컴퓨터에 그려서 보여주신 적 있어요. 컴퓨터까지 그려주셨어? 그러니까 왜? 그럼 어떤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거를 이게 말로 못한다고 해서 컴퓨터를 해주셨나? 에? 말로 왜 못해요? 아니야. 그림으로 그냥 보여주기가 저기 잘 안 돼요. 아. 안지라기만 하면 되지. 3차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이게 성립하는 건 언제만이냐면 증가함수 할 때만이에요. 증가함수일 때만. 증가함수일 때만 성립해요. 증가함수일 때만. 왜냐면 감소함수면 이게 성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에이씨 이렇게 생긴 어떤 함수가 있다 치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 쳐. 그럼 y는 x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그지? 그럼 얘가 지금 감소하는 x가 커질 때 y가 줄어드는 애잖아요. 그럼 얘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도 있지만 그 외에도 세트로 한 쌍 있는 거 보여?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감소함수인 경우에 감소함수는 쉽게 x가 커질 때 y가 커지면 증가고 x가 커질 때 y가 줄어들면 감소잖아. 이 판은 니네가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교점이 세트로 각각 생긴다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얘는 구하려면 y는 x랑 연립하라며. 그러면 얘는 역함수랑 원함수랑 연립을 할 거야. 자, 만약에 2x-4가 있어. 무리함수야. 그럼 얘 역함수는 2차식으로 뭐 나올 거란 말이야. 아마 2분의 1x제곱 플러스 뭐 나오나? 했겠지? 그러면 얘랑 연립하면 만약에 이렇게 플러스 1까지 있었다 칠게요. 그럼 요거 연립하면 계산이 돼? 뭐 플러스 1이 없어도 마찬가지겠네. 플러스 1이 있어야 된다. 미안해. 없어도 되잖아. 있으면 안 된다. 있든 없든 이거 된다. 안 되는 거 뭐 있지? 어차피 뒤에가 4차가 되는 4차여도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는 경우 뭐 있죠? 니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알지. 물이랑 x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라고 놓으면 왜 연립이 되지? 원래 물이랑 2차항 했을 때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언제 안 되지? 수업 처음 하세요? 네. 전반은 뭐 했어요? 오늘 처음 하냐고요? 지금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인데요? 함수만 세 번째 가르치는. 이거요? 세 번째지. 함수도 세 번째네. 얘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봐봐 어떤 상황이냐면 내 지금 이게 안 만들어지는데 얘랑 연립을 했을 때 뭐 이런 형태가 나오면서 제곱해도 루트가 안 사라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루트도 있고 2차식이면 이거 계산을 못해요. 니네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연립을 원함수랑 역함수를 실제로 연립하는 일은 증가든 감소든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 하고 보면은 연립을 할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점을 내가 그냥 a, b라고 한번 놔볼게.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 a, b인데 얘는 원함수와 역함수가 둘 다 지나는 점이거든. 그럼 fa가 몇이야? b죠. 그럼 f의 역함수 a는 얼마야? b지. 근데 우리 대응관계 바뀌었던 거 기억나죠? 그럼 fb는 뭘까? a 되는 거 맞니? 그럼 얘랑 f는 이 두 개를 다 만족시키네. 그치? 그럼 내가 여기다가 a 집어넣고 b다, b 집어넣고 a다 해서 두 개의 관계식이 나오겠지? 이거를 연립을 하시면 그럼 뭐가 나와? a, b랑 b, a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구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산이 좀 빡세.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공식이 있어요. 되는 특정한 상황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무리함수가 뒤에 가서 하겠지만
루트에 ax 플러스 b라는 형태가 주어져 있을 때 보통 감소하는 상황이 주어질 거야. 그럼 이런 상황에는 공식이 하나가 있어. 4분의 3의 a제곱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이건 제가 무리함수 가서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외워놓는 게 편해. 공식을 외워놓는 게. 자, 그래서 그거는 그때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거고 지금은 어떻게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까? 역함수와 원함수의 교점은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얘랑 연립하면 되지만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뭘 쓰자고? FA는 B랑 FB는 A가 성립한다라는 걸 써주시면 연립을 계산을 좀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면 구할 수 있다. 괜찮지? 자, 요 상황이 얘네들이 무조건 세트로 존재하는 거 있잖아. 요거는 고3 수능 평가 모의고사야. 수능은 아니었고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9월 모의고사였던 것 같은데. 비슷한 상황 써가지고 푸는 문제가 있어서 요거는 내용을 좀 기억을 해놔. 고3 가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계산을 여기 해놨네요. 애초에. 그래서 그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수세기 문제에서 요거 하나만 볼까? 우리 여기 어찌됐건 합성함수, 역함수, 함수가 지금 한 세트로 돌아갔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냐면 개수세기 문제도 나올 거예요. 이거 함수할 때 조금 했었죠. 근데 그 중에 조금 특이한 상황들이 어떤 게 있냐면 봐봐. 원소 대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어야 될까? 본 적 있을걸 이것도? 이거 막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나름의 공식답지 않은 공식이 있지 않아요? 맞아요. 공식이라기보다는 공식 뭐 상황이 있지. 자, 이거 기억해야 돼. 3개짜리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거 나는 그냥 뭐라고 하냐면 크로스라 그러거든요. 크로스. 이게 크로스라는 게 봐봐. 1이 2한테 가면 2는 1한테 가야 돼. 이렇게. 1이 2한테 가면 2는 1한테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F랑 합성하잖아. 그러면은 1은 2한테 2는 1한테니까 결국 항등함수가 돼요. 크로스로 X자로 만들어주면 돼. X자로. 그럼 이게 X자가 이렇게 있어도 성립하겠지. 1, 3, 1이고 3, 1, 3이니까. 괜찮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자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 셀 때는 어떻게 세주면 되니? 지금 이거 정의역, 치역 3개씩 있다, 공역 3개씩 있다라고 치면 얘랑 한 세트 만들어지겠지? 그 남은 거 하나는 무조건 2한테 가는 거 말고는 없죠. 자, 이거 하나 있을 거고 또 이렇게도 있겠지. 또 이렇게도 있겠죠. 그치? 해서 이거 그냥 세주시면 돼요. 뭐 경우의 수 조합을 써가지고 뭐 계산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뭐 그게 그거니까 뭐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세는 거다. 그럼 3개짜리는? 3개짜리는? 이거는 순환하는 상태면 돼요. 순환하는 상태라는 게 야, 잘 봐야 돼. 많이 나와요 이거. 순환하는 상태라는 게 1, 3, 뭐 그 다음에 3, 5, 그 다음에 5, 2 이런 식으로 아버지 5, 1이 가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1, 3, 3, 5, 5, 1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는 돌고 돌아서 순환하는 상태. 봐봐. 1, 2, 3, 4, 5에 1, 2, 3, 4, 5잖아요. 똑같은 F라는 함수야. 1 갔다가 1에서 3 갔다가 3에서 1 갔다가 그렇지. 1에서 3, 3에서 5, 5에서 1 연결되는 형태로. 그럼 1에서 3, 3에서 5, 5에서 1 이렇게 가면은 결국 1이 1로 가겠지. 네. 이해됐죠? 자, 이렇게 순환하는 형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항등함수 만족을 하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합성함수, 역함수 뭐 상황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위에 박스 쳐져 있는 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모르셔도 되고 뭐 알면 뭐 편한데 보통 지금 경험상 알려줘봤자 잘 안 쓰더라고.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만 보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의 다 했어. 좀만 힘내봐. 자, 원함수와 역함수가 같은 함수. 원함수랑 역함수랑 같은 함수. 뭐뭐 있어? x는 Y는 X y는 x 말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생각해도 돼요. y는 x 대칭을 시켰을 때 원래 거랑 똑같이 포개지는 애들. 조금 정확하게. 그 유리함수인데 네. 아, 정근선의 교점이 네. y는 x. 오호호호. 오. 사이다. 맞아요. 오.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워딩도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얘기했어.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도 y는 x에 대칭시키면 걔네들도 역시 포개집니다. 똑같아져요. 그런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차 함수가 있을 때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면 내가 얘를 가지고 역함수를 구해. 그랬을 때 1차 함수의 역함수는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 또 알고 있으면 나쁘지 않아. 뭐야? 구해봐봐. a분의 1이잖아요. a분의 1x 어쩌고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역수 상태다. 그 얘기는 뭐? 곱하면 뭐가 나올 거야? 곱하면 1이 나오겠죠? 이거 가지고 2차 방정식 문제로 바꿔서 두근의 곱 이런 거 써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 상황 기억을 해놔. 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역함수랑 원래함수 중에서 그래프 하나 던져주고 나서 함수값 쫓아가라는 얘기 있거든요. 자,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것도 괜찮냐면 봐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얘가 fx야. 얘가 x축, 얘가 y축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a인데 여기가 b예요. 봐봐. 그럼 f에다가 a 넣으면 b 나오는 거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아는데 근데 이게 상황이 막 연결이 이것저것 됐을 때 좀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뭣도 괜찮냐면 대응관계를 일일이 추적해가지고 막 이거를 식 세우고 계산을 하고 할 거 아니고 얘를 뭘로 보면 돼? 얘를 x축으로 보시고 얘를 y축으로 보시잖아요. 거꾸로. 얘를 y축으로 보면 얘는 뭐가 될까? 역함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역함수에다 b 집어넣으면 a가 나오겠네? 라고 쫓아가도 괜찮겠죠? 자, 축을 뒤바꿔서 생각하는 것도 가끔 써. 이거는 우리 수투 가서도 쓸 거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찐막이다. 진짜 찐. 요거 하고 쉴게요. gx로 나타내시오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fx가 4x-3이야. 요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대요. 그때 함수 f에 2분의 1x 플러스 3이라는 애가 있는데 요거를 역함수를 gx로 나타내래요. 이 함수의 역함수를 gx로 나타내시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기억나? t 아니에요. 얘를 역함수를 구할 건데 뭘 이용해서? gx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래. 그럼 뭐 하시면 되냐면 양변에 f의 역함수를 합성을 시켜버려봐. 그럼 뭐가 돼? f의 역함수의 y는 2분의 1 x 더하기 3 되죠. 그럼 y랑 x랑 바꿔주면은 역함수 되는 거지.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gx가 되죠. 그 다음에 3 넘기고 2를 곱해주시면 뭐가 만들어진 거냐면 나는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한 건데 fx로 표현한 거지.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이죠. 아, 네. 이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실수배랑 평행이동으로도 볼 수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그냥 사실 잘 안 써서 굳이 일단 잠깐 쉬었다가요 문제 좀 마저 풉시다.